네, 시장에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1930선이 아마 그래도 단기적인 저점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은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 시장을 억눌러 왔던 환율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계 변수들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정리를 또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고강식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경계 변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동안 시장을 뒤흔들었던 환율 변수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단 환율은 오늘 같은 경우에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의 고용 지표를 좀 부진한 그런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요. 일단 여러 가지 좀 지표가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번 주에 16일에는 그 버냉킹 의장의 연설도 좀 예정되어 있고, 여기에 주택 착공 건수라든가 착공률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고, 여기에 또 소비자 심리 지수, 그다음에 생산성 이런 좀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의해서 좀 환율은 더 좀 움직일 것으로 이렇게 또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의 실적 부진, 지난 4, 4분기 실적 부진과 더불어서 환율 변수에 의해서 일단 증시 방향성이 좀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환율 변수에 의해서 좀 시장이 좀 확대될 수 있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또 시점인 것으로 또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대한 신뢰도는 지금 확실시 지금 되고 있는 와중에 환율의 변수에 의해서 주식 방향도 결정이 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4, 4분기 실적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겠지만은 환율 변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지금 하락폭이 좀 확대되고 있는, 시초가 대비 좀 하락세가 좀 더 커지고 있는 부분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엔화 같은 경우에도 오늘 104엔대 초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현재는 103엔대 중반까지 좀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엔화 가파르게 진행돼 있던 엔저 현상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된다면 우리 1사분기 돌아오는 1사분기에 오히려 수출 관련주들의 실적 개선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너무 좀 환율에 너무 그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엔화 약세가 다소 주춤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은 수출주에는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율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 시즌 변수 전반적으로 이익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한 주간을 놓고 본다면 한 2.1% 정도가 지금 하향 조정세가 지금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준비한 그림을 좀 잠시 보시면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4, 4분기까지 그 분기별 영업이익 추정치를 좀 나타내는 것인데요. 일단 지난해 4월 이후에 추정치가 존재하는 기업들의 일단 영업이익 추이를 좀 살펴보고 계신데, 지난해 4, 4분기는 전체적으로 31조의 영업이익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오히려 하향세가 좀 오히려 확대되는 부분은 좀 염려스러운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작년보다는 올해 분기별로 좀 더 좀 개선되는 그런 추세를 좀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저 현상의 둔화가 되는 모습이라든가 환율 이런 변수가 어느 정도 좀 우호적으로 바뀐다면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좀 나은 영업이익 일단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4, 4분기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에서의 하향 조정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또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좀 부진하겠지만 그래도 4분기를 넘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는 나아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이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니까 지금 이 시점에 좀 이익이 그나마 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움직임이 비교적 견조했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네. 물론 최근에 1개월 전에 변화율을 좀 한번 보면은 준비한 좀 그림을 다시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가 한 달 전에 비해서는 오히려 좀 변화율이 오히려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역이라든가 IT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도 조금씩은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요. 특히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환민감도가 좀 높은 그런 섹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글로벌 시장,
확고한 그 독점적인 그 지위를 확보한 이후에 안정적인 수익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환율에 있어서의 일정 부분 좀 부진한 부분을 상쇄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특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트렌드, 특히 이제 그 고화상이라든가 그 시장에서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을 하면서 오히려 실적은 긍정적으로 좀 개선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뭐 의학이라든가 특히 의학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는 좀 변수가 나타날 수 있고, 그렇다면은 고령화 시대에 맞춘 오히려 바이오 업종 이런 섹터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은행 섹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환율 민감도가 낮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고요. 여기에 순이자 마진도 점진적으로 좀 개선세가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섹터군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도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에서 우리가 경계를 하면서 지켜봐야 할 환율 그리고 실적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이 외에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수급적인 측면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뭐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연기금이라든가 투신 은행 쪽에서는 오히려 좀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한 57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은 환율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4사분기 실적, 지난해 4사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방향성을 좀 가늠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매수를 한 이후에 또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한 2,900억 정도 순매도를 한 상태입니다. 다만 연기금에서의 그 매수의 확대는 일정 부분 외국인들의 그 매물을 받아가면서 수급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를 좀 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은 펀드 환매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 더불어서 가계 빚이 증가하면서 개인들의 금융 상품에 대한 수요가 좀 감소하는 부분은 역시 좀 시장에 전반적으로는 좀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일단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부담 요인도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반등의 모멘텀 자체는 사실 지금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반등의 모멘텀이 그렇다면 향후에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모멘텀이 출현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가 될지, 물론 어려운 질문이지만.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역시 앞서 일부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외국인에 의한 뭐 수급, 전체적으로 좀 코스피 시장이 한 35%에 육박하는 이 수급을 놓고 본다면 외국인들이 현 시점에서 과감하게 주식을 큰 폭으로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부분은 우리 시장의 일정 부분 좀 긍정적이고요. 다만 이제 국내 시장에서 놓고 본다면 역시 경제 성장에 대한 일정 부분 좀 둔화되는 모습이라든가 특히 개인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역시 개인들의 투자 비중이 좀 감소하는 부분도 역시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반등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뭐 간헐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추세를 전환시킬 정도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에 의한 수급, 또한 연기금과 투신권에 의한 지속적인 매수세 여부, 더불어서 4사분기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신뢰를 구축한 이후에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좀 가시권에 나타나야 된다는 부분, 더불어서 환율적인 문제, 특히 엔저 현상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시장에는 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는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예, 앞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최근에 그 4사분기, 지난해 4사분기가 둔화되는 이 와중에도 어느 정도 좀 살아나고 있는 부분은 역시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인데, 특히 SK의 뭐 하이닉스를 비롯한 대형주 중심으로 하는 일정 부분의 매매 전략도 좀 유효할 것 같고요. 20%의 현금 비중과 대형주 70, 중소형주 30%의 전략으로 시장에 접근하는 것도 좀 유효하고, 다만 이제 최근에 시장이 워낙 불확실할 때는 코스닥의 일부 중소형주 중심으로 한 매매 전략도 한번 새롭게 이렇게 전략을 짜주시는 것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강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